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임종석 의원 그리고 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저희가 이 사람들은 꼭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간지남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김세연 의원의 어떤 그 한국당 개최 요구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묵살을 해버렸죠. 네. 묵살을 해버리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곽상도 의원 중랑구이죠. 그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이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권은 실패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책임질 사람 다 책임져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죠. 새누리당이죠. 일괄 사퇴하는 게 원칙이나 정치적이라든가 이념적 균형 때문에 그 사퇴를 못했다. 이제 그 책임론을 정리할 때가 왔다. 네. 이래서 뭐 불출마를 요청하면은 요청하고 당에서 불출마를 요청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불출마를 얘기했죠, 곽상도 의원이. 네. 결국은 어쨌든 그 곽상도 의원은 친박은 이제는 지금 물러나야 된다. 결론은 그런 의미가 좀 함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의 70년대생 그러니까 40대 지역구 국회의원 유일한 이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세연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하면은 40대 의원이 없어요. 3선이기도 하고 지금 여의도 연구소장이면서 이 양반이 무슨 비리 혐의나 무슨 법에 걸려서 다음에 어렵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부친이 김진재 의원입니다. 5선을 했어요. 자기까지 8선입니다. 지역구. 부산시 금정구에 가면은 대통령이 붙어도 이 양반한테는 안 돼요. 조직도 확실하고 그럼요. 지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명망도 이 사람의 그 불출마 변을 봤을 때 이 심정이 이거예요. 자기가 여의도 연구소장을 하면서 다음에 집권 가능성이 있나 판단했을 때 자기가 어렵다고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러나야 된다고 했던 거는 판가리를 하자는 요구예요. 그러면 김세연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야 되는데 이 판이 워낙 고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아무도 안 빠져나가니까 에이 내가 뛰쳐나간다. 차라리 이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가줘야 될 사람이 안 나가니까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런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조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참 엄정하고 정말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뭐 예를 좀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좀 사석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 이제 이 육체가 우리 몸이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 세포라는 것은 이거 100조 개 세포 중에 어느 세포들이 이제 원래는 세포 보고 우리가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답니다. 그래야만 뭐 우리가 이제 몸에서 나온 때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세포거든요. 그래야 뭐 몸이 자라고 또 이제 계속 순환하고 새로운 하니까요. 세포가 생기고. 근데 암 세포는 자기가 죽으라는 명령에 거부했다는 거죠. 이 원래 단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인가 뭐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기제가 있답니다. 안 죽죠. 그럼 자기는 일단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자기 유기체, 내가 스스로 이 몸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도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쇄신의 이제 명령, 국민의 명령이 왔다는 거죠. 쇄신하고 다 뭐 너희끼리 찌쭉 뽑고 뭐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 이익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에 죽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네. 결국은 몸 전체를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러나야 될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당 전체가 망한다. 네. 네, 지금 보수가 쉽게 망하는 거죠. 네, 보수가 네. 망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암세포가 다 보수의 암세포가 이제 침박일 수 있다. 침박일 수가 아니고 침박이죠. 네, 침박이요. 예, 네, 침박이에요. 네. 근데 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간지남께서 침박 간별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침박 간별사가 원래 두 분이 있었거든요. 최경환 20대 총선 때 네. 최경환 의원은 지금 큰 집에 가 계시고. 근데 그분이 네. 그분한테 간택된 침박들은 그때는 간택된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간지남한테 간택된 침박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그분들이 침박 아니다고 지금 그러니까. 또 이제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막 암세포 아니다. 예, 그러죠. 아니 그때는 내가 침박이다, 내가 진박이다 막 이러더니 그 한 분은 또 한 분 그것도 진박 간별사는 지금 우리 공화당 가 계시죠. 조원진 의원. 네. 우리 공화당 가 계시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한국당 내에는 없어. 친박과 진박을 간별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의 인사인 제가 간별을 해보겠다. 원외는 아니고 제가 당회죠. 당회. 오케이. 당회인데. 네, 누구세요? 뭐 너무 멀리 뛰지 마시고 우리 대구 경북 TK에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근데 지금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그 매일신문에서 네. 그 지역의원 18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왜 25개죠. 25개인데 18명이 되느냐. 따져보니까 최경환 의원, 이완영 의원은 지금 이미. 의원직 상실을 해서 가버렸고 또 지금 야당이 두석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홍일학 의원, 김부겸 의원이 있고 네. 또 한 분 지금 조원진 의원은 우리 공화당으로 빠져나가셨죠. 그래서 지금 18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또 우리 얍삼남 김재원 의원은 또 빠졌어요. 그 왜? 예산심사 소위한다고 아. 매일신문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역구 내가 있어야 지역구에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한 분도 18명 가운데 그만두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왕 나선 김에 확실히 친박을 제가 간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대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 중랑구 곽상도 의원 네. 이분은 스스로 친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탄핵에 책임 있다. 조건부 불출마하겠다고 또 얘기를 그리고 했고. 동구갑의 정동섭 의원 이분도 행자부 장관 하셨고 친박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한다고 시사를 했다가 네. 다시 번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김상훈 의원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원래는 친유승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탈당할 때 나도 따라가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탈당하는데 선착순할 필요 있겠느냐 기다려보고 망 보다가 가라 그랬더니 안 갔습니다. 결국. 네. 그래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부망천 뜻이 뭐였더라? 하여튼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발언으로 무리를 빚으신 지금 정태호 의원 북구갑에 네.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하는데. 네? 친박 아니요? 그 친박은 원래 그 하춘수 전 대원행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경선을 붙어서 이겼습니다. 원래 그 진박 모임에는 이분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박 모임에 가신 하춘수 전 행장을 꺾고 갔기 때문에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네. 정태호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공천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분을 공천하면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이분은 널리 친이로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곽대훈 의원 이분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조원진 의원한테 치이가지고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접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친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윤재욱 의원 이분은 친박 공천할 때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이분도 굳이 뭐 범친박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진박으로 이야기까지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추경호 의원 이분은 확실한 친박입니다. 이제 경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 이분 친박입니다. 네. 박명재 의원 이분도 지금 재선이기 때문에 친박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다음에 경주의 김석기 의원 친박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의 송원석 의원 이분은
이철우 도지사가 사퇴한 자리에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신 것 때문에 네. 친박이 아닙니다. 이철우 의원은 친박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친박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김광림 의원 이분도 범친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진박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백성주 의원 구미갑이죠.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사람입니다. 친박입니다. 그리고 구미 의뢰 장석춘 의원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분도 보궐선거에 됐죠. 그 앞선 심학봉 의원이 친박이었는데 여자 문제로 아이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아이고. 사퇴하셨나요? 그래서 네. 아마 보궐선거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 네. 이분 친박입니다. 네. 그리고 영천 청도의 이만희 의원 이분은 확실한 친박입니다. 친박 간별사 최경환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그 영덕 청송 뭐죠 BYC죠 이렇게 하면 있는 강석호 의원 네. 이분은 친입니다. 친이. 예 그리고 중간에 또 의원직을 사퇴하신 칠성고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의원 친박입니다.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힘차다. 그럼 좀 쉬시고, 네 우리 홍 반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왜 친박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이 나라의 그 친박이 한때는 이 나라를 국정 전반을 다 운영을 했고 책임을 네. 졌던 사람들이고 네, 네. 또 본인들이 스스로 자임을 했습니다. 박근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영어의 몸이 돼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도 어느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으면은 내 할 일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또 내가 뭘 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안무치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고 여기서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한 번 더 할 때는 한 번 더 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동네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냐? 내가 못 이룬 일,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못한 일이 있을 때 그거는 국민의 뜻으로 또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또 차기에 내가 의장을 해야 되는데 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는 거죠.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님들이 꼭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그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데 책임도 안 져. 다음에 한 번 더 꼭 할 이유도 없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죠? 충신들이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스스로 옷 벗고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의 몸이 되시지 않았다면 뭐 두 번, 세 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미 박 대통령 그 정권이면 국정농단 등으로 이렇게 상황이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변. 예, 뭐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네. 뭐 이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이제 덕목 중에 또 반드시 또 가져야 하고 표명해내야 될 게 책임의 문제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혹자들은 이 얼마 전에 또 통합이 이제 한번 화두에 올랐을 때 통합이 먼저냐 혁신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혁신이 저는 먼저라는 입장이 나는 뭐 제 입장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을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핵 그 친박이냐 여부를 이제 외관만 가지고 결정해서 될 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또 이 탄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내놔야 된다. 자기 공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냥 방패막이 치면서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식의 그냥 두리뭉실한 이제 태도로 가는 것은 정치인 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나 또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친박을 감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요새 당내 개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내 개판은 없다. 개파가 도구가 아니고 그래서 개파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친박 그 명찰을 싹 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친박 명찰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친박 명찰을 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이 언제는 내가 친박입니다 손들더니 이제는 없다. 친박 명찰 뒤부터 지금 떼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런 면에서 곽상도 의원이 저는 솔직하고 참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직후에 총선이 있었으면은 대구에 여기 살아남을 국회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친박들이 아직도 지금 득세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당에서도 제가 어제 대구시당 핵심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들 싹 다 몰갈해야 된다. 싹 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친박 상관없이 친박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은 의원들. 한국당의 위상이 달라지고 보수가 재건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와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 생산입니다. 이 발언이. 그런데 자기가 그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한국당에서 내서 하니까 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 한국당 시의원들을 시켜서 자기를 마구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하부 조직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직도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리구나. 한국당 멀었구나.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의 지금 대상이 지금 3가지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친박뿐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죠. 지금 제가 지금 현역 의원들 친박 감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또 출마하려고 하는 지금 예비 후보 중에도 지금 친박 내지 친박들이 많아요. 거기 또 누구죠? 지금 저 동구에도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 하셨던 김재수 전 장관 이분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입각해서 일하셨으면은 접어야죠. 그리고 또 저 수성갑에도 누가 한 분 계신다면서 그 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하신 분 변호사라든가 이름이 뭐죠? 그 정상환? 정상환입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친박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원진 의원 따라가서 우리 공화당 배지 달고 가야 되죠. 내 때려 달고 가야지. 왜 한국당 와서 기웃거립니까? 한국당 지금 물갈이해야 되고 지금 쇄신해야 될 판에.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실패한 책임들도 물어야 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금 단체장 자리를 뺏긴 자리가 경북에만 6군데입니다. 대구까지 합쳐서 6군데인데요. 안동, 구미, 영천, 달성, 울진, 봉화입니다. 이 중에 구미는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무소속 후보입니다. 이 대부분 한국당 그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잘못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공천한 것도 사실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공천을 잘못해서 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실패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죠. 또 하나 지금 한국당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을 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다른 분 이야기 그러면 뭐 누구라고 이야기합시다. 누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까지 이야기 못 하겠고. 누굽니까? 아니 그 불출마를 선언을 하실 분들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해줘야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금 당을 막론하고 21대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17분 계세요.
민주당, 한국당 다 포함해서 무소속 다 포함해서 17분 계시는데 선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7선입니다. 52년생이고요. 김무성 의원이 6선에 51년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17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뭐 개인 이름을 거론할게요. 우리 박명재 의원님이나 김강림 의원님 이 두 분이 잘못됐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분 연세가 47년생 48년생입니다. 그럼 73, 72입니다. 끝날 때는 8선. 그러면은 이분이 재선이고 3선이에요. 그러면 선수를 한 번 더 3선, 4선 하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인인데 지금 40대 애들하고는 자식하고도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서 같이 뭘 삿대질하고 뭐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원로가 되어서 이제 당 내에서도 자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수로 뛰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지금 21대에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은 전부 다 60대에서 40대까지가 불출마 선언했어요. 70대는 아무도 불출마 선언 안 했어요. 이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되겠어요? 네.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원로로서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TK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제 주변의 지인들께 유튜브 알리려고 하면 연세 드신 분이 유튜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아직도 이제 앞으로는 확산될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선도해야 하실 그 의원님들이 나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좀 발맞춰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아니 뭐 제가 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딘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우리 이제 국민 한 사람 5천만이면 5천만 한 사람에게 이 잠이 깨 있을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위중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내가 잠잘 때도 나는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인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의 하나하나 역할이나 나의 책임, 나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도 정말 뭐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혁신을 위해서 자기를 좀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금 단식이 뭐 뜬금없다,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한다 이런 단식이 이 지금 리더십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 지금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황 대표의 결단의 시기가 단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결단만이 아니고 당내를 향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당내를 위한 결단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같이 친박의 포로가 돼서는 친박의 수렴 청정을 받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황 대표의 장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당 내 다수 친박들은 황 대표의 대권 도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원직 자리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황 대표가 명심하시고 당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보수 혁신도 물 건너가고 대구 정치도 경북 정치도 앞으로 희망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금 저희는 뭐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즘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입당조차 못하는 그런 분도 또 계세요. 2부에서 잠시 모셔서 말씀 좀 듣기로 하고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죠. 누군데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네,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자칭 친황이라고 하면서 한국당 입당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끼리는 약간 어리하신 근데 실제 보시니까 너무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김장주 경상북도 전 부지사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신세가 그렇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정치 신인이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입당도 못하는 겁니까? 지금 홍 반장님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친 김장주께서 먼저 말씀 안 하시죠? 그때 아니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적 요구가 정권을 창출해내려면은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적폐의 대상에 앉아서 지금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일단 먼저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가 빈자리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버티고 앉아서 새로 들어올 인물들을 막아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점이죠. 근데 정말 아직도 입당 못 하셨어요? 예. 아,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쳐내려고 단식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의 김세연 의원이죠. 네. 지금 한국당을 해체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친박 중에는 대구의 중랑구죠. 곽상도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초대 민정수석이죠. 이분이 지금 조건부 불출마를 당이 기준을 정하면 안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세 가지 기준이 나왔었습니다. 네. 인적 쇄신의 세 가지 기준이 뭐냐? 탄핵의 책임자들은, 박근혜 정부 탄핵의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야 한다. 첫 번째 친박. 두 번째, 지난해 지방선거 실패자들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태를 한 자들은 물러나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김 전 부지사의 지금 입당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최소한 제가 한 두세 가지 걸릴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다. 이분이 친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후보를 당선 못 시켰어요. 죄송한데요. 말 네. 끊어서. 이분이 누굽니까? 이만희 의원이죠. 근데 저도 이만희 의원도 잘 아는 처지에 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김장주만 편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거. 네, 네. 김 의원 이해하세요. 뭐 얘기는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친박 때문에 입당을 못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도당 위원장께 여쭤봤습니다. 네. 왜 입당이 안 되느냐. 네. 도당 위원장이면 최규일 최규일 위원장님한테. 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게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래서 잘나서 아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재의결을 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재의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공직에 고위직에 계시는 분인데 회의를 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칭 뭐 친황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또 황교안 대표하고 성대 동문 아니에요? 아니 이 제가 결론은 그래서 황 대표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려다가 네. 너무 지금 이 국정 현안에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뭐 안 황 드리고 대표를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러던데. 아니 그럼 결론은 황 대표가 지금 힘이 없는 겁니까? 친박이 더 센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당이? 아니면은 뭐 황 대표가 지금 제가 뭐 이게 김 부지사한테 색깔 걸린 이 거겠지 뭐. 문제로 황 대표님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도당의 문제죠. 황 대표님께서야 크게
혁신을 부르짖고 계시죠. 그러나 이 지방에까지 내려오지 않으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같은 일은 좀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그 뭐 공천을 앞두고 받아야 될 입장에 계시는 우리 조배님께 여쭤보기가 좀 민망하지만 예.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한국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까도 뭐 계속 우리가 네. 화두가 이제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고 사실은 당뿐만 아니라 당원 또 당의 어떤 리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후사 네. 정신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 당의 쇄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선공후사 뭐, 그렇게 예. 어려운 말씀 쓰시면 저 같은 예. 무식한 사람 못하죠. 예. 먼저 헌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공을 그래서 세워라. 네. 아니요, 그런 네. 이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공정한 기회도 부여할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네. 혹은 이제 당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은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은 당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본인의 사적 이익이나 또 본인의 이해를 앞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왜 이런 일까지 이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당 사무총장도 뵙고 또 대표실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조만간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조금 전에 당헌 당규를 이야기하셨는데 당헌 당규에 의하면 저는 7일 이내에 자동 입당이죠. 제 케이스에 의하면. 무슨 7일 이내에? 당헌 당규상 제가 원서 낸 이후에 이후에 네. 일반 이 네. 국민들은 누구나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네, 네. 그러면 제가 어느 당을 선택해서 입당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자동 입당이에요. 보통. 네. 7일 이내에 통지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입당은 자동 입당이 됐지만 그 원래 자동 입당 케이스인데 네. 지금 막은 거죠. 보류시켜 놓은 거죠. 보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류가 또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불허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또 소송이라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 보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참 대 그 야당이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당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도 있고 뭐 바른미래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꼭 뭐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네.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의 이 자유한국당의 주류잖아요. 또 제가 공직에 계속 있었고 네. 또 그쪽으로 어쨌거나 간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했지만 네. 큰 방향은 거기에 살아온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신문에 한 번씩 언급된 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까? 네. 그 맞죠? 직전 직장이 그렇죠? 네. 거기에 뭐 부원장으로 계셨죠? 예. 거기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민주당하고 가깝다. 이래가지고 입당을 시킨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빌미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가 퇴직을 미리 했잖아요. 예. 한 5년 앞두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자부에서 자리를 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참 의사를 저에게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됐냐. 뭐 저는 또 하나 더 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뭐 우리 한국당이 그 이제 당헌 당규를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가치, 자유, 민주, 공화 이런 가치에는 그렇지. 당연히 이제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어떤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 네.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지지율이 그 조국 사태 이전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쇄신과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만이 한국당이 보수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제부터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오로지 공천 하나 받아서 그냥 또 빠치하면 달자 이것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의 텃밭은 사실은 TK라고 보면 되는데
주도권은 PK에 뺏겨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산 경남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수가 김무성 의원이 6선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 의원 4선, 김세현 의원 3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비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능하고 모자란다기보다 이 위기에서 구하려면 내가 빠져나가서 많은 인재들이 영입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TK 대구 경북에서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선수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지금 그냥 버티고 앉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공천 받아서 배지 한 번 더 달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우리 이제 그 일반 특히 아까 말씀하신 TK 어떤 유권자 모두가 지금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경제라든가 안보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리더들은 다 이제 자기 일을 희생해서라도 이 당을 구하고 또 당이 새롭게 집권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게 유권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함 아까 텃밭이라고 했지만 안전한 텃밭이라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타가 아닌 이기를 먼저 앞세우는 이런 정신들이 계속되는 한 더 이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 이틀째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뜬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효과도 없고 국민 공감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돌입한 게 물론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패스트트랙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식에 돌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한국당의 쇄신책이 없으면 진짜 황교안 대표의 단식조차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 쇄신책을 제대로 내놔야만 황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겁니다. 아마 이 단식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하신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신문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방송이 익숙지가 않으셔서 이제 단답형은 안 됩니다. 길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조 국장님 말씀처럼 당 내가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 주도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식은 제가 봤을 때도 민주당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대한 요구도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타임이 지금 그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입당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입당 못하시면. 입당을 못하면 또 정치는 해야죠. 왜 하시려고 하시죠? 왜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하시죠? 이게 참 복잡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공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직으로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쭉 이야기하셨지만 대구 경북의 이 참 근대화라든지 이런 주도해왔던 이런 정치력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빨리 그만두고 한번 뛰나가서 새로운 대구 경북의 변화, 또 공직의 변화, 또 우리 지역 영천 청도 오그라든 이걸 한번 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천 청도 지역으로 나오시는 거고. 지금 저는 그 우리 시대적 요구가 다시 한번 판을 완전히 한번 다시 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 이제 친박이라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지 않으면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간곡하게 우리 뭐 김장유 전 부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경상북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히 여러분 계시지만은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있는 분 누굽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3선 했는데 한번 꼭 4선을 하고
내가 초선에 한번 했는데 꼭 재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한번 대어보라고. 없는 거 그냥 빠지 한번 더 달고 싶다는 거 외에는 없는 것. 최결 도당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그분도 지금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도당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초선들 아닙니까?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 한 번씩 하셨으니까 내려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따져봤죠. 우리 법안을 얼마나 다뤘는지 우리 대구 경북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요구도 그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들이 빠져줘야 새로운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요구예요. 이 단식 투쟁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단식 투쟁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의원들, 당신들 좀 떠나가 달라는 그런 단식 투쟁이라고 인식을 하세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하면 황 대표가 잘리는데. 아, 그런가? 아니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네. 그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뭐 40-50%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황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그런 네. 이야기 나왔는데 공식화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자르고 나면은 네. 그분들이 뛰어나가서 다른 당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황 대표도 사실 섣불리 칼을 휘두르기 힘든데 네. 버틸 때까지 버틸 겁니다. 아마 김장주 부지사의 입당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입당은 쉽게 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 정 힘들면은 네. 우리 당으로 오세요. 제가 남인당 장수거든요. 내가 입당 받아줄게.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좀 갑갑하네요. 저 뭐 한 말씀 해주시면서 결국 아까도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내 그 사실은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 아닌가. 네. 뭐 거기에 가장 큰 가치는 뭐 가치라든가 장애물은 탄핵에 대한 이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국민을 위한다면 또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위한다면은 그 부분은 네. 정말 큰 틀에서 네, 넘어설 네.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돼야만 당이 이제 어떤 구심점을 갖게 되고 그래야만 많은 부분을 또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실 터인데 한번 이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제가 입당이 안 돼서 네. 오늘 불러주신 거잖아요. 입당 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그 정도의 네. 어떤 뭐 당 내부 규율은 살아있다고 보고 네. 그거보다도 지금 걱정하시듯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국회의원님이시든 또 중앙당에서든 본인 스스로는 머리값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좀 그만해라. 네. 아니 뭐 했노? 이런 거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막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건데 제가 중앙부처에 있어 보니까 뭐 호남이든 부산이든 서울 경기도든 강한 책임을 요구하거든요. 뭐 했느냐 성적표를 내라. 아니면은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네. 변화를 저희도 이끌어 주십시오. 변화를 시키세요. 저는 당선되셔가지고 되면 변화를 시킬 변화를 건데. 시키세요. 네. 그 되기까지는 우리 좀 시도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김병준 씨가 일단은 수성갑에서 험지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 물결이 좀 계속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끼끼 빠빠. 아 정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 친박들의 불출마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친박들이 공천을 해서 자치단체장 되신 이 경북의 자치단체장님들 몇몇 분들 비리 부패 등으로 지금 이미 직위를 상실한 분도 있고 지금 수사 중인 분도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좀
또 공천하신 분들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틈에 분분 이야기 한번 합시다. 네.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가 지역의 문제, 지역의 정치 부분에 대한 이 상향식이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선택한 후보가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결국은 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네.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요즘 보도도 잘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군위, 상주, 영주 이쪽 단체장들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논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봉화, 성주, 청도 뭐 다 말들은 있는데 신문지상에 그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죠. 수사 중 뭐 일부는 이제 기소 단계에 와 있는 분도 있고요. 네. 있는데 그 뭐 수사 중인 사항을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건 곤란하고요. 저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공천을 주잖아요. 공천은 뭐냐면 개인이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리 혐의,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직을 잃든 뭐 수사 과정에 있든 이거는 공당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상주 뭐 군위 여성 청송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제가 속한 데니까 자.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1번 순위 김종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죠.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에 김재원 의원이 공천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김종태 의원도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했고 재보궐선거에 나온 김재원 의원도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자, 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뭡니까 저 국정원에서 무슨 그런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당협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박영문 당협위원장으로. 그분이 공천을 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주시장은 그분이 공천 줘서 상주시장 시장직을 잃게 되었죠. 징역 1년에 예.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선고 그렇죠. 받았습니다. 지금 군위 군수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들을 심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선을 붙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공천을 줬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 뭐 둘 간에 뭐 공천 주는 사람과 받는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올라가면은 과거에 국회의원 공천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국회의원 공천을 정말로 순수하게 심사를 해서 유능한 사람을 공천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친박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충성할 사람들한테 다 공천을 준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자유한국당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천이 만약에 또 자행된다면은 네. 결과는 또 뻔하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조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야 정당들이 특히 이제 이 지역은 한국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입니다만은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공천받기 위해서 모 경북 지역입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단체장이 차 트렁크에 현금이든 박스를 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갖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네. 지금도 여전히 공천에 관해서 거품수수 소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초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을 거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자치 분권의 시대에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지금 지방 정치가 휘둘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 이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부분 지금 한국당 소속 아닙니까, 그죠? 한국당 소속 단체장들이 만약에 직을 상실하는 단체장 직을 상실하는 그 실형을 받는다면은 다음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못 내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재보선의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페널티를 줘야 되죠. 후보를 못 내게 해야 되죠. 네. 저는 뭐 아까 그 책임 정치 또 뭐 밀실 정치 폐해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상주 시장 선거를 내년 4월 15일 날 뭐 보궐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책임져야 된다면 그 공천한 사람 이게 사실은 우리 헌법상에 있는 대의민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거 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비리로 새롭게 뭔가 재선거 그 비용 누가 됩니까? 공영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책임과 공영 이런 걸 이제 연결해 본다면은 공천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정당에게 돈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네? 후보나 뭐 네. 공천한 정당한테 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네. 정당이 맞습니다. 책임지고 네. 그러면은 네. 그 후보 공천한 사람 누구냐 찾아가지고 누구예요? 당에서는 구상하고 이러면 되는 거 상주 아닙니까? 누구예요? 상주 공천. 박영문 씨죠. 네. 박영문 씨는 이번에 이제 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분도 지금 역시 선거법에 연루되어서 뭐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차제에 한번 제안하자면은 네. 뭐 국민 청원이라도 해야 될 문제가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잃게 되면은 네. 거기에는 보궐선거에는 정당 공천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당에서는 그거를 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아니 그 선거법을 우리 국회에서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개정해서 국민 발언권을 만들어야 돼요. 네. 정당이 안 만든 기존 정당이 안 만들면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률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지금 14명입니다. 네. 14명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명입니다. 네. 14명 중에 네. 10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래당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르게 그 공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절차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지금 그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한 또 10명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또 고발돼 있는 사람이 또 60명 한국당만 60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공천 준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발안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도 국민 소환제를 지금 그 도입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지방 의원들하고 지금 단체장들한테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주민 소환제를 하듯이 국회의원들한테도 국민 소환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아침인가 뭐 하여튼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네. 프랜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정치 후원하고 좋은 정치로 되돌려 받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네. 뭔가 또 뭐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많다고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걸 떠나서 거기에다 하나 더 걸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똑바로 정치 안에서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해서 네. 처벌받으면은 그 사람 반드시 돈 돌려받자.
벌금. 예,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치에서 그렇죠. 선거했으니까 저 돈 주죠. 예, 돈 돌려내라고. 선거 비용 이야기한다는 주죠. 거예요. 15% 이상 되면은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 치르는 전체를 국가가 다 지금 하고 돈을 아니 대고 그러니까 하는 선거 거니까. 비용도 들고 또 개인이 쓴 선거비도 주고 하는데 그거 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구상권 이제 청구하고 법정 선거 비용만 네. 다시 돌려봤거든 정부가요. 네. 지난번에 아마 그 강은희 교육감이죠. 대구시 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선거 비용이 거의 한 법정 선거 비용이 10억 가량 됩니다. 그 당시 아마 강은희 교육감이 그 직상실령을 받았으면은 법정 선거 비용 돌려받은 선거 비용은 토해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네. 다시 재선거 비용은 사실은 재보궐선거 비용은 후보한테 청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않고 예. 네 국민이 세금으로 예, 다 국민 내고 세금으로 있고. 지금 메꾸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제도 자체도 잘못됐고 그로 인한 폐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다 지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그래서 건 사실 네.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늘 지금 선거만 끝나고 나면은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정당의 민주화도 이제는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 정치를 욕만 할 게 아니고 정치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선거하는 날만 주인 됩니다. 맞습니다. 뭐 예. 저희 뭐 분권론자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이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끝없이 관여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그게 옳은 정치가 되고 결국은 돌아오다 보면 순환해서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주민들이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왜 경북에 이렇게 비리 부패 이런 단체장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일단 네. 아니 그 일단 묻지마 투표하기 일당이 때문에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묻지마 투표하니까 감시도 안 네,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제도 안 모든 되고. 폐해를 이번 4월 총선부터 뭔가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빠바!